안녕하세요. 공시법, 지적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약집은 487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487페이지에 토지 이동 및 지적 공부의 정리입니다. 자, 먼저 첫 시간에 토지의 일반적 이동, 한자로 다리자에 움직일 동 이렇게 써서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늘 토지 이동 그러면 그죠? 토지의 변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토지 이동 6가지 교재 먼저 보십시오. 488페이지 보면 2번에 신규 등록, 그리고 489페이지에 등록 전환, 그리고 490페이지 분할, 그리고 491페이지 맨 아래에 합병, 그리고 493페이지에 지목 변경, 그리고 이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있죠. 493페이지 맨 아래에 이렇게 일반적인 토지 이동 6가지를 첫 시간에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척 변경이라고 495페이지 여기 축척 변경 있죠. 8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 수업 자료 앞전에 지적법 처음에 올려드린 수업 자료 보십시오. 토지의 이동이 3장입니다. 페이지로는 수업 자료는 31페이지입니다. 토지의 이동 보십시오. 먼저 의에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소유자 변동 및 토지 소유자 주소 변동, 토지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 변동 등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토지의 이동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소유자 변동, 토지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토지 표시,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시가 변동이 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하니까, 그죠? 소유자 변동은 또는 소유자의 바뀌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의 분류 보십시오. 일반적 이동, 방금 우리 교재에서 말씀드린 6가지, 신규 등록부터 바다 말소까지 요 6가지가 일반적 이동이고요. 그리고 특수 이동에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도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이제 축척 변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일반적 이동이 이제 먼저 설명이 되고, 다음 시간에 축척 변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먼저 맨 밑에, 그죠? 박스 안에 토지의 일반적 이동 정리 보십시오. 방금 6가지의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에 첫 번째, 신청기간이, 일반적 토지 이동의 신청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죠. 다만 다른 게 하나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이죠. 자, 신청기간이 60일로 돼 있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 90일입니다. 요거는 법에 이렇게 다르게 규정되어 있죠. 어떻든 60일이나 90일 내에 토지 이동을 신청하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가 있죠. 그러나 60일이든 90일이든 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있느냐,
하고 물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토지의 일반적 이동을 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행법에는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대부분이 다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러나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고 물으면 가장 잘 아시는 합병과 지목 변경, 요 둘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토지의 일반적 이동 중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토지 변동이 있으면 지적 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정리하고 등기관서에 또는 등기소에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느냐. 등기 촉탁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신규 등록입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4번입니다. 토지의 이동을 거지 신청했을 때 벌칙이 있습니다. 이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지적법에서 벌칙을 이야기할 때 거의 벌칙이 시험에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만은 아까 1번에 60일, 90일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했죠. 그러나 거짓, 토지의 일반적 이동 신청을 거짓 신청, 거짓으로 신청했을 때에만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이렇게 벌칙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요거를 먼저 신청기간, 측량, 등기 촉탁, 거짓 신청했을 때 벌칙 먼저 정리를 하시고, 다음 자료, 수업 자료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 페이지에 제 수업 자료에 하나씩 토지 이동이 나옵니다. 신규 등록 32페이지, 그리고 33페이지에 등록 전환, 34페이지 분할, 35페이지가 합병, 36페이지가 지목 변경, 37페이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는 6가지 토지 일반적 이동 중에 한 문제가 주로 평균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한 문제를 예상하시고, 자, 32페이지 보십시오. 자료. 신규 등록입니다.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죠.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입니다. 의에 보시면 신규 등록의 의, 신규 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 대부분 공유 수면 매립이죠. 바다를 매립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 신규 등록이다.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신청 기간이 방금 말씀드린 60일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해야 될 토지가 있다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규 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나 방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60일 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없다.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없다. 60일 내에 신청하라고만
돼 있다. 이렇게 아시고. 자, 두 번째, 소유권 증명 서류인데 신규 등록할 때 신청서에 첨부 서류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이 소유권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네 가지 밑에 기역, 리언, 디귿, 리얼에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신규 등록을 할 때 소유권을 증명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증명 서류가 첫째, 기역에 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서,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인데 판결입니다. 법원에 판결을 받아왔죠.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는 소유권 확인 판결이겠죠. 판결을 받아왔다. 두 번째, 미연에 공유 수면 매립을 하고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 수면 매립을 하고 준공검사 받고 그 확인증 사본입니다. 확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신규 등록한다 그럴 때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서울시가 여러분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서울시 명의로 등록을 할 때 그때는 어느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느냐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아주 특이한 장관이 나왔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기재부 장관 그러죠.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의 사본인데, 자, 왜 기획재정부 장관이냐 하면요. 국유재산, 우리나라 국가 소유인 재산을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관리합니다. 총괄청이라 하는데 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국유재산을 총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의 사본이 협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부 장관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밖에 소유권 증명 서류 이렇게 돼 있죠. 자, 네 가지인데 가장 최근에 그죠? 시험에 한 번 나왔던 것이 소유권 증명 서류가 아닌 것 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적어놓고 그 아닌 게 한 번 답으로 나온 게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면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도인데 이 도면입니다. 공법 시간에 배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도는 각 도시군마다 시군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도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죠. 이 계획도에는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도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이게 답으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만약에 관리하고 있다면 지적소관청 확인 받으면 그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에 신규 등록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거기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할 때 지적 측량을 실시하느냐. 그런데요, 거의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하느냐, 측량하지 않느냐를 묻는 건데, 측량을 해서 토지 경계, 면적 등을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적소관청은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지적공부에 정리하고 등기관서에 관할 등기하라고 촉탁을 하느냐, 이 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죠. 등기 촉탁은 여러 번 우리 지적법에서 나옵니다마는 신규 등록을 하고 물론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 가면 신규 등록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 처음으로 하는 등기죠.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자가 가서 신청을 하고, 이건 지적소관청이 신규 등록을 하고 나서 등기하라고 촉탁이, 다른 말로 늘 부탁, 등기하라고 부탁한다 그랬죠. 우리가 가서 등기할 때는 신청, 일반인들이 등기해달라 그러면 신청이고, 각 지적소관청이 등기해달라 그러면 그건 촉탁입니다. 촉탁 등기라 그러죠. 일단 어떻든 신규 등록을 한 후에 등기 촉탁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등기 촉탁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일반적 이동 중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등록 전환입니다. 신규 등록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등록 전환이죠.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의의에 보시면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또는 옮겨간다. 그게 등록 전환입니다. 아직도 우리 현재 지적법에 임야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임야도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등록 전환이 되는지 지금 바로 등록 전환 대상, 오늘 바로 밑에 나오는 등록 전환 대상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등록 전환이란 용어를 정확히 해두셔야 되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갑니다. 그게 등록 전환이고, 반대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틀립니다. 마찬가지 그 의의 2번 신청 기간은 신규 등록부터 등록 전환 다 60일, 신청 기간 60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등록 전환 대상입니다. 왜 등록 전환이 되는지를 법에는 4가지, 그 밑에 1, 2, 3, 4번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산지관리법 그랬는데요. 산지관리법 할 때 산지가 임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야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 신고할 때 전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농지 전용과 같이 다른 용도,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가 신고했거나 또는 산지,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고 허가 신고했거나 허가받거나 신고했거나, 건축법 아시죠? 공법에 건축법에 따라 임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임야에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거나 아니면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던 임야라는 지목의 토지에서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개발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야 개발. 임야가 개발이 돼서 이제 보통은 지목이, 임야라는 지목이 임야 개발로 다른 지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렇게 등록이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야 개발 생각하시고,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 여러분,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를 등록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다. 그럼 지목 변경할 수 없다면 이 토지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4번,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데 이 분할되는 토지가 주로 이제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던 임야가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면 요 분할된 토지를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등록 전환입니다. 그리고 3번에 등록 전환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1번, 2번에 보시면 1번은 신규 등록할 때 말씀드린 지적 청량을 하는가, 등록 전환할 때도 반드시 청량을 해야 되고요. 청량을 한다, 알아두시고, 여기부터 이제 2번에 등기 촉탁, 등록 전환된 토지에 대해서 변경 등기 등을 하라고 지적소관청이 등기관서로, 관할 등기소로 촉탁을 합니다. 등기 촉탁.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고 등록 전환, 여기부터는 토지 일반적 이동 전체,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등록 전환부터 바다 말소까지는 다 등기 촉탁 대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3번, 4번에서 요거 비교를 해 드립니다만은, 자, 3번,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 이내. 자, 이 무슨 말이냐? 등록 전환이 될 때, 등록 전환돼 갈 때 다시 청량을 다시 한다 그랬죠. 지적 청량을 하고, 요 지적 청량을 한 결과 임야 대장에 있는 면적과 청량해서 등록 전환돼 갈 면적 차이가 법에 규정된 허용 범위 이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용 범위 이내이면 그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면적이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은 새로 측량을 해서 등록 전환돼갈 면적, 그 면적이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4번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법령에 규정된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 여러분,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초과할 때는 여기까지 31회 작년에 문제 물었던 게 등록 전환이 시험에 나와서 작년이죠. 31회 때 이게 문제였죠. 초과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서 답이 임야대장 면적, 임야도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요거 답이었죠. 이 자체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렇게 옳은 답으로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야기했죠. 앞전에도 그 전에는 직권으로 여기를 신청으로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정정한다. 그러면 X다. 신청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걸 물었던 겁니다. 최근에 시험에 2번 물었던 게 다 여기입니다. 허용 범위 이내냐 초과냐 이렇게 3, 4번 비교하시고 특히 초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걸 2번이나 물었죠. 직권으로 정정한다. 거기를 신청으로 정정한다면 X다. 또 이 자체 4번 앞줄에 있는 허용 범위 초과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해서 답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걸 답으로 낸 게 31회 시험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죠. 다음 34페이지 토지 분할입니다. 분할과 합병 이렇게 나오죠. 분할은 한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다 잘 아시죠? 합병은 합치는 겁니다. 그죠? 분할의 그 의의가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다 알고 계시고 신청 기간이요. 분할의 의의 2번 60일 내에 신청해야 될 분할 신청을 해야 될 토지가 어떤 경우냐?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여러분 이게 한 필지인데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게 다른 말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한 필지가 하나의 지목이죠. 지목은 하나의 지목인데 1필지 일부가 무슨 사업 등으로 아니면 건축 허가 등을 받아 이 토지 일부에 무슨 건축이 되거나 사업이 이루어져서 일부가 지목이 바뀌었다. 그럼 지목이 바뀌면 이제 분할, 여기와 여기가 지목이 달라졌으니까 분할을 해야 되겠죠. 이때만 요 분할 하는 경우에는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이런 분할 외에는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자, 분할 대상에 보시면
다시 요 지목이 바뀌어서 분할되는 경우가 대상에 또 나오죠. 자, 2번 분할 대상 보시면 토지 소유자들이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고 법에 3가지 기역, 니은, 비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우리가 늘 중개 실무적으로 가시면, 중개하러 가시면 한 필지 토지 일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려면 먼저 분할을 해서 일부를 매매하고 이전하겠죠. 그 경우입니다. 또는 니은에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경계를 다시 정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려고 분할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방금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이게 지목이 바뀌어서 한 필지 일부가 무슨 개발 행위, 개발 사업으로 지목이 바뀌어서 일부를 분할하는 겁니다. 요때 이제 60일 내에 분할 신청하라고 돼 있죠. 그 디귿의 경우였죠. 아까 앞에 의에도. 자,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에 방금 토지 소유자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라. 그 말은 지목 변경으로 분할할 때는 분할 신청과 지목 변경 신청 또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3번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 대상이면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고 허가받은 이후에 분할 신청하라. 그러면 허가받고 그리고 분할 신청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다만 그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면. 자, 3번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거기도 첫째, 토지 분할할 때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다시 한다. 그럼 측량을 해서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한다. 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등기 촉탁. 분할이 되면 토지 대장 등 지적 공부에 토지가 분할되면 등기부에도 분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하라고 촉탁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요, 3번은요, 판례입니다. 끝에. 지적 공부, 토지 대장 등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 기록에, 등기부에만 분필이 분할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판례는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판례는 무효라고 했죠. 자, 순서가 토지 대장 등 지적 공부를 먼저 분할하고 등기부에 분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적 공부는 분할하지 않고 등기부에만 이렇게 분필 등기 되었다면 그걸 판례는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무효다라고 했죠. 무효이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35페이지에 합병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치는 거죠. 합하여 등록하는 거죠. 마찬가지 합병을 할 때도 그 2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법 등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도로 제방 이런 지목이 쭉 서져 있고요. 읽으시면 됩니다. 맨 끝에 2번 맨 끝말 합병 대상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며칠 내에 신청하라. 60일. 그게 합병 신청 기간 60일이고 합병의 요건 2번 여기가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병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해놓고요. 8가지 합병의 요건을 그 8가지를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써 있죠. 3번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3번만 잘 해석을 하시고 그 나중에 제가 3번은 맨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문제가 나올 때 토지 있죠? 여기 두 필지 토지입니다. A 토지 이렇게 물었죠. 실제 시험에도 A 토지와 B 토지를 합치는데요. 합병을 하고자 하는데 무엇이 다르면 A 토지, B 토지가 뭐가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그럼 같아야 되는데 반대 해석을 하면 그걸 법에 있는 합병할 수 없는 경우를 쭉 적어놓고 있고 반대 해석을 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합병하려는 토지 있죠. A, B 토지가 지번 부여지역. 그럼 지번 부여지역 하면 동리가 다르거나 지목 또는 소유자 그랬는데 이 중에 하나 동리가 다르거나 지목이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동리, 지목, 소유자가 뭐 해야 됩니다. 동일. 같아야 이게 동리가 같고 지목도 같고 소유자가 동일 같아야 합병이 됩니다. 2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인데요. A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고 B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A, B 토지 모두가 A, B가 다 등기가 되어 있거나 둘 다 A, B 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합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A 토지는 등기되어 있고 B 토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합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번은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겁니다. 4번 먼저 보세요. 합병하려는 토지들의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 없으니까 축척도 동일 같아야 됩니다. 자, 이 도면에 축척이죠. 보십시오. A 토지 도면의 축척과 B 토지 도면 있죠. 지적 도면 이거. 이 지적 도면에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됩니다. 도면상 축척도 동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이 다른 말로 인접인데 인접하지 않거나 연접하지 않았다. 연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도로나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A 토지와 B 토지 사이에 A, B 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다. 또는 하천이 있다면 도로나
하천 등으로 분리, A, B 토지가 분리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연접,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 합병하려는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다. 그러면 분할 대상이라는 것은 A 토지가 우리 앞에서 배운 분할 대상이다. 일부가. 그러면 분할해서 A 토지가 만약에 분할 대상이면 저 A 토지를 분할해서 B 토지와 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할 대상이면 분할하여 합병하라는 건데, 다만 6번 밑에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하면 그 합병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그 말이죠. 합병과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신청하면 합병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소유자별 공유일 때 여러분, 공유라는 것은 공동소유하는 토지일 때 공유 지분, 요 지분이 같아야 되고, 공유이면 AB 토지가 공동소유, 공유 아시죠? 공유이면 공유 지분도 같아야 되고, 소유자 주소인데요. 여기 소유자도 같아야 된다고 했죠. 맨 먼저 소유자도 같아야 되지만 소유자 주소 그러면 늘 대장. 여러분, 저 합병하려는 A 토지, B 토지의 대장상, 여기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 대장 등에 소유자도 같고, 소유자 주소, 여러분 토지 대장에 소유자도 등록되어 있지만 소유자 주소가 토지 대장에 적어져 있죠. 그 주소도 같아야 된다. 그리고 8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무슨 구획 정리, 경지 정리, 축척 변경 등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아니라면, 여기가요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안과 그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면 합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과 밖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면 사업 시행 여부도 같아야 됩니다. 안과 밖에 있는 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번이죠. 여러분, 합병의 요건에서 다시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여기에 무선 등기, 우리 등기법에 가서도 또 배웁니다. 무선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우선 3번에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여러분 다음의 등기가 거기 밑에 기억, 리언, 디귿, 요 기억, 리언, 디귿에 있는 요 등기가 돼 있는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토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건 합병이 된다 그랬죠. 요건 합병이 됩니다. 자, 기억 보십시오. 기억에 소유권과 소유권 써놓고요. 그 소유권 외에 지상권, 성역지하는 지역권 있죠. 그냥 뭐 지역권 그러면 되는데 성역지하는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인데, 자,
소유권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을 묶어서 용익권이라고 하죠.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이게 용익권 등기입니다. 그러면요, 일단 용익권은 거기 적어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무슨 용익권이든 간에 이런 용익권이 등기된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저 AB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뭐가 등기되어 있다. 저당. 원래요, 이 저당권이 등기된 토지는 건물도 마찬가지 저당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합병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러나 합병하려는 A, B 토지 전부에 A 토지, B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뭐가 잡혀 있다. 저당. 그리고 디귿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또는 AB 토지에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우리 여러분 등기법에 가면 이 신탁 등기도 배우죠. 그 AB 토지 모두에 똑같은 신탁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3번에 다시 보시면 다음에 등기 그게 기역, 니은, 디귿이고 외의 등기 다음에 등기 외의 등기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답으로 낸 겁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경우를 물어서 A 토지, B 토지에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물어서 시험에 나온 답이 가압류 아니면은 가처분 이런 걸 예를 드는데요. 토지로 물었을 때 나중에 제가 토지로 물었을 때 A 토지, B 토지에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가압류가 등기돼 있으면 이건 합병할 수가 없죠. 다음에 등기에 보면 이런 용익권이나 양 토지에 A, B 토지 모두에 저렇게 저당이나 신탁 요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고 이런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죠. 이게 답이었고요. 그리고 건물로 물었을 때 토지로 물었던 적이 한 번 있고 건물로 물었던 적이 있죠. 최근에 갑 건물과 여기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죠. 갑이라는 건물과 얼 건물을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갑 건물, 얼 건물을 합병을 하는데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갑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고 갑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고 얼 건물에는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요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합병이 안 되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건물 다 A 토지, B 토지, 갑 건물, 얼 건물 모두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뭐가 잡혀 있어야 된다. 저당이. 아니면 신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시험에 물었었죠. 기출 문제 분석하실 때 토지로 물었을 때는 가압류,
건물로 물었을 때는 갑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고 을 건물에는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를 등기법에 가면 3번 있죠. 이 등기 이야기가 등기법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법하고 똑같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이 문제가 등기법, 지적법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등기법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같이 지적법하고 같다는 걸 알고 계시고 맨 밑에 합병의 요건 8가지 잘 정리하시면서 3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자, 맨 밑에 합병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자, 합병은 청량을 따로 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면적, A 토지, B 토지 면적은 합산, 합치고 경계는 말소, 도면의 경계는 말소하면 된다. 청량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2번, 합병 후에 등기관서에 등기하라고 등기 촉탁은 합니다. 등기 촉탁은 한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바뀌는데 자료 3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지목 변경 맨 밑에 보시면 지목 변경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도 경계, 면적 등 결정을 위한 지적 청량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할 때 처음에 토지 이동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목 변경 합병,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뭘 하지 않는다. 청량. 그러나 지목 변경 후에 2번 등기 촉탁은 한다. 이렇게 2가지 같이 알아두시고 자, 이 지목 변경과 바다 말소 2가지가 또 남았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목 변경 바다 말소 설명드리고 바로 넘기시면 축척 변경이 있었죠. 축척 변경으로 가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목 변경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